안녕하세요. 언제나 거상을 꿈꾸며 노력하는 거상 이영재입니다. 짠! 제가 머리를 자르고 왔습니다. 아 맞다, 머리 자르면 사람 죽는데. 오전에는 날씨가 괜찮았는데 오후에 비가 오네요. 저희가 여름에는 모자하고 상의를 하나씩 준비를 해요. 여름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땀을 많이 흘리거나 뭐 비가 오거나 뭐 밀가루나 뭐 전분 이런 거를 날릴 때 뭐 옷에 묻으면 너무 지저분하게 거래처를 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자하고 상의를 하나씩 준비를 하고 다닙니다. 오늘은 제가 최고의 매출을 찍었던 거래처가 한순간에 폐업을 하게 된 사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거래처에는 사장님과 부장님이 계셨는데, 사장님과 부장님과의 관계는 사장님께서 식당을 운영을 하시기 전에 다른 식당에서 5년 동안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그 당시에 사장님께서는 그 식당의 주방 실장으로 계셨고, 부장님은 영업 실장님으로 계셨는데, 뭐 직원관리, 뭐 홍보활동, 뭐 그런 일을 보신 거죠. 사장님께서 새로 중국집을 오픈을 하시고, 사장님, 사모님 이렇게 두 분이서 운영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장사가 많이 안 됐죠. 사장님께서 나름대로 홍보 활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매출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한 단계 올라갔죠. 그러면서 일하시는 직원분들도 한 명 한 명 늘어났고, 그렇게 가게가 장사가 조금씩 잘 되니까 사장님께서 고민을 하신 거죠. 아, 내가 좀 더 키워볼까? 야간을 돌려볼까? 야간을 돌리려면 그만큼 인원도 필요하고, 그 인원을 관리를 해줄 사람도 필요하고, 어떻게 할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신 거죠. 그렇게 고민을 하시다가 다른 가게에서 일을 하시던 그 잘 알고 지냈던 그 부장님을 찾아간 거죠. 사장님이 그 부장님께 얘기를 했대요. 내가 야간을 돌릴 예정인데 네가 좀 와서 가게 좀 봐주면 어떻겠느냐. 내가 그만큼 잘 챙겨줄게. 네가 와서 가게 홍보도 좀 해주고, 뭐 영업 활동, 뭐 인력 관리 좀 해줘라. 우리 같이 한번 믿고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부장님이 다니던 식당을 그만두고 그 사장님네 가게로 와서 같이 일을 보게 된 거죠. 사장님께서 야간을 돌리려면 인원이 필요한 만큼 자금도 필요하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쓰시고 은행 대출까지 받아 가시면서 야간 장사를 시작을 하시게 된 거죠. 사장님의 경영 마인드와 레시피, 부장님의 화려한 경력으로 인해 매출은 더 많이 올라섰죠. 사모님께서도 블로그 활동을 많이 하셔서 매출에 큰 도움이 되었고요. 저도 옆에서 지켜봤지만 그 지역에서 그 중국집이 장사가 제일 잘 되었죠. 제가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거래처 사장님들을 많이 봐왔지만, 사업이 잘 돼서 돈이 모이게 되면 다들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점을 내볼까? 여기를 맡기고 다른 사업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어떤 분은 여자의 유혹에 쉽게 빠지시기도 하고 도박을 또 좋아하시게 되고 하세요. 그 사장님께서 다른 생각은 아예 안 하시고 오직 그 가게에만 올인을 하신 거죠. 그렇게 장사가 잘 되었는데, 사장님께서 몇 년 만에 건강검진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안 좋은 병이 있었죠. 제 기억에는 위암 초기, 위암 중기 그 사이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장님께서 수술을 하셔야 되고 입원을 하셔야 될 상황이었죠. 그렇게 해서 사장님께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됐는데, 입원을 하시기 전에 뭐 사모님, 부장님, 뭐 가게 관리자분들께 다 얘기를 했겠죠. 지금 내가 수술도 해야 되고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고 하니까 가게를 잘 좀 봐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입원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입원을 하시고 처음에는 가게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엉망이 돼가고 있었죠. 사모님이 사업을 아셔봐야 얼마나 아시겠어요. 가게 일도 많이 모르시고 해서 가게 일도 배워야 되고, 사장님 병원도 왔다 갔다 하셔야 되고 애들도 봐야 되고, 이렇게 바쁘시니 가게 일은 거의 다 부장님이 운영을 하신 거죠. 저도 납품을 하면서 부장님하고 얘기를 많이 해봤죠. 부장님도 처음에는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힘들고 지치죠. 사람 관리도 힘들고. 그러면서 부장님의 생각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나는 여기 월급 받는 사람이지 내가 책임자가 아니다 하시면서 가게 일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더라고요. 부장님의 생각이 그렇게 바뀌니까 영업 활동은 아예 안 하시고 사람 관리도 아예 신경을 안 쓰시고, 이러니 가게가 매출이 줄죠. 주방장님의 음식 솜씨도 바뀌어, 직원은 직원들대로 술 먹고 하루 새껴. 가게가 개판 5분 전 직전이었죠. 이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매출은 줄어드는데 직원들은 많아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많이 나가고, 가게에 납품하는 식자재 업체들의 미수금도 많이 올라갔죠. 한 가지 더 문제가 뭐냐면, 사모님께서 많이 바쁘셔서 세금 신고를 제대로 못 맞춘 거예요. 매출은 많은데 매입 자료를 많이 못 맞춘 거죠. 매입처에 일일이 전화를 해서 매입 자료를 받아야 되고 하는데 많이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무서에 세금 신고를 했는데 세금이 또 많이 나오게 된 거죠.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자료를 제대로 못 맞추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 문제가 큰 거죠. 사모님도 부장님이 가게에 신경을 많이 안 쓰셔서 많이 힘들어 하시다가 사장님과 상의해서 일단 가게를 폐업을 하자 하고 결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중국집을 처음 오픈을 하고 폐업을 할 때까지 제가 납품을 했지만, 제가 납품을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정말 내가 뭘 하더라도 내가 직접 관리하고 내가 직접 모든 걸 책임을 져야지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가게에 주인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 저도 참 많이 안타까웠죠. 오늘도 밖에서 납품을 끝나고 이제 창고로 복귀를 했습니다. 이제 얼른 마무리 정리를 해야겠죠. 그리고 제가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